네, 안녕하세요. TMI 특공대 배성재입니다. 오늘은 새로워진 신형 산타페를 시승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왔습니다. 4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요. 말 그대로 얼굴과 그리고 뒷모습이 좀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사진이 먼저 공개가 되면서 좀 얼굴이 많이 바뀌었다. 왜 이렇게 됐냐? 뭐 이렇게 이상하다는 논란도 좀 있었는데 과연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란이 됐던 전면부 그릴입니다. 이게 헤드램프를 라디에이터 그릴 안에 넣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입을 쫙 벌려놓은 듯한 모습? 전에는 약간 하고 있었으면 지금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고래상어 닮은 느낌도 드는데 또 현장에 와서 직접 보니까 이 헤드램프 부분이 약간 좀 투명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입이 벌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그릴,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은 지금 이게 캘리그래피 트림입니다. 가장 최상위 트림인데 여기에만 적용되어 있는 그릴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 트림 두 가지는 2018년, 2019년에 나왔었던 그 산타페들과 거의 동일한 그런 그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크롬 그릴도 아래로 내려갔고, 그리고 이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날카로운 눈매를 준 디자인, 이건 이제 거의 산타페의 어떤 시그니처가 된 것 같고, 이 아래쪽 헤드램프로 이렇게 두 줄이 내려와 있는 듯한 이런 연결되어 있는 디테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곡괭이 같이 생긴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날카로운 느낌을 이 램프 두 개로 준 듯한 모습입니다. 위에 본인 모양이나 전반적인 모습은 이게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다 바뀌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 정도가 이제 전면부에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측면부는 전체적인 길이는 1.5cm 정도 늘어났고 2열 레그룸 같은 경우는 3cm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크기가 조금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필러 쪽에 운전석임에도 불구하고 유리로 처리를 해놓은 부분이나 C필러 쪽으로 갈수록 창문이 좁아지는 디자인, 팬더도 이렇게 움푹 들어가게 디자인을 했죠. 이런 것들은 이전 산타페에서도 볼 수 있었던 모습들이고, 다만 요 타이어하고 타이어 휠이 원래는 18인치하고 19인치 두 가지가 적용이 됐었는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18인치하고 20인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휠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 타이어 모습은 캘리그래피 트림에만 또 적용되어 있는 사제 휠이나 아니면 더 이쁜 휠을 갈지 않아도 될 만큼 괜찮은 디자인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후면부로 이동해 볼까요? 네, 후면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이 테일램프입니다. 아반떼나 뭐 기타 현대 기아차들 차 출시했을 때 기억하신다면 약간 기시감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소나타나 최근에 소렌토도 그렇고 막 다 연결을 이렇게 시켜놓고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약간 좀 시그니처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래쪽에 브레이크 등이나 아니면 더 아래쪽에 이 마우라 커버 같은 것들까지 다 해서 전체적으로 다 일직선을 켜켜이 쌓은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전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움푹 들어가면서 뭔가 각을 살렸었는데 이제는 뭔가 면을 다 없애고 이렇게 일직선, 수평적인 일직선을 좀 강조하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전체적으로 듭니다. 이어서 이제 트렁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져온 차가 캘리그래피 트림 2.2L 디젤의 7인승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가 지금 좌석인 상태인데, 좌석은 이렇게 손으로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뭐 자동은 아닙니다. 하고 눕히면 이 공간을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일 큰 여행용 캐리어가 제가 봤을 때 한 5개에서 6개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크기입니다. 2열을 눕히지 않았을 때. 2열을 눕히는 것도 버튼이 따로 있는데, 더 눕혀볼까요? 네, 이렇게 오른쪽도 앞으로 눕힐 수 있습니다. 이게 역시나 패밀리 SUV이다 보니까 3열만 따로 에어컨 공조장치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3열에서도 에어컨을 따로 틀면 에어컨이 따로 나옵니다. 별도 공조장치가 되어 있네요. 아래쪽 공간도 있는데 볼까요? 타이어 스페어 장치나 빗자루 같은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아래쪽에 비밀 공간도 있습니다. 안쪽 공간이 거의 뭐 성인 남성 둘이 들어가서 누울 정도로. 들어가 볼까? 눕는 거 식상하지 않아요, 이제? 눕는 거 너무 식상한데 이제. 예. 이렇게 거의 뭐 대자로 뻗고 잘 수 있을 정도로 차박이 가능한 그런 크기입니다. 그렇고 누르면 닫히고, 만약에 사람이 있으면 안 해야 되는데 꽤나 깊숙하게 누른 뒤에야 다시 열리네요. 조금 이거는 센서를 좀 더 민감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이것으로 이제 외관을 다 살펴봤고, 이제 내관을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는 느낌은 저를 되게 감싸고 있어요. 이쪽 센터 콘솔이 가운데로 쑥 올라와 있어서 운전석 이런 느낌이 들고, 보통 이제 이쪽 디자인들을 먼저 설명하고 들어가는데
오늘은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센터 콘솔이 워낙 독특하기 때문에 팰리세이드나 넥소 같은 요즘 최근에 나온 현대차 SUV에서 이런 디자인을 다 적용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버튼도 많고 전자식 기어 버튼도 있고 터레인 변경하는 이런 휠도 여기 이쪽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스플레이를 보시면은 이전보다 거의 한 2인치 정도 늘어났거든요. 전에가 8인치 정도였는데 이번에 10인치 가량으로 늘어났는데 디스플레이가 좀 커졌으니까 요 공조 버튼들을 테슬라처럼 이렇게 안으로 넣으면 어땠을까? 그럼 좀 더 깔끔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살짝 듭니다. 전반적인 전체 이런 대시보드 디자인은 거의 이전 모델과 그대로입니다. 대신에 이쪽으로 와보시면 이제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한쪽에는 속도, 한쪽에는 RPM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능들을 살펴보면 이쪽에 이제 버튼식으로 되어 있죠. 약간 좀 운전을 할 때 평상시엔 손으로 하다가 이걸로 하려면 조금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약간 호불호가 갈릴 만한 그런 디자인일 것 같고, 이쪽에 보면 터레인 변경 모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터레인의 버튼을 누르고 돌려보면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고, 눈이 오거나 뭐 진흙탕이나 모래가 많을 때 이런 외부 환경에 따라서 토크나 아니면은 뭐 구동력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변경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합니다. 드라이브 모드도 이쪽에서 변경을 할 수 있고,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때마다 이 디지털 클러스터의 디자인이 살짝 바뀝니다. 이게 굉장히 멋있네요.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이 많은데 휴대폰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휴대폰을 이렇게 세로로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해서 충전도 가능하고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편하게 꺼내볼 수도 있는 이런 편의한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전반적인 수납 공간은 확실히 패밀리카스럽게 공간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센터 콘솔 아래쪽에도 이런 수납 공간이 있고, 이 보조석 앞쪽에도 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잠깐 놓을 만한 물건도 여기에 놓을 수 있게끔, 운전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끔 수납 공간이 많다는 점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새로 적용된 거는 뭐 하이빔 보조나 아니면 주차를 할 때 뒤에 장애물이 있으면 스스로 멈추는 기능이나 전방이나 측면이나 후방 다 알람을 알려준다거나 이런 기능들 있죠. 그리고 주행을 하다가도 뭐 차선 유지, 뭐 핸들 보조, 앞차와의 간격 유지 이런 기능들도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기능은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어서 자유자재로 이제 고속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왼쪽에는 전화와 관련된 기능들, 현대차 원래 디자인이 거의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을 때 인상적인 디테일 중에 하나가 이 왼쪽 부분이었는데, 대부분 플라스틱 느낌이 거의 없어요. 다 가죽으로 되어 있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독특하게 여기에 와 있습니다. 당기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올라오고 내려가고, 이렇게 왼쪽을 좀 활용한 디자인이다. 운전석 변경하는 것도 이게 전자식으로 되어 있고, 되게 디테일 중에 하나가 요 버튼입니다. 보시면 이쪽 앞쪽이 들렸다가 내려갔다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허벅지가 길고 종아리가 짧은 그런 체형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허벅지 긴 사람도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스피커나 이런 디테일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울룩불룩한 스피커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이것도 옵션 중에 하나지만, 전반적으로 패밀리 SUV다 보니까 이런 공간이나 옵션, 우리가 생각하는 주행 옵션이나 안전 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이 가격대 치고는 거의 다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공간도 상당히 넓은데 저번에 했었던 소렌토와 거의 비슷한 크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키가 있는 편이라 좁아 보일 수가 있는데 무릎 공간이 이만큼 남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는 3cm 정도가 늘어났다, 현대차 측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머리 위쪽 공간도 보시면 꽤나 남습니다. 이렇게 소렌토에 비해서 약간 아쉬운 점은, 소렌토는 6인승이 가능했잖아요. 해서 가운데가 이렇게 비게 만들고 이런 단독 시트를 구성할 수가 있었는데, 2열에 산타페는 조금 크기가 소렌토보다는 조금 작기 때문에 이 2열을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2열에 앉아와서 보니까 천장이 보이는데 이 굉장히 스웨이드 재질이라서 되게 부드럽고 고급스럽네요. 거의 옵션을 넣으면 거의 다 갖출 건 갖췄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포인트입니다. 3열 공간은 2열을 이렇게 눕히고서 들어가는 건데, 네. 저 확실히 제가 차 리뷰를 하면 차가 좀 작아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작은 사람이 와야 되는 것 같은데, 네, 3열 이 정도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이게 결코 작은 게 아닌데, 이걸 세어보면, 네, 이 정도? 뭐 3열에 성인이 타진 않잖아요. 평상시에 산타페를 타실 때도. 저는 뭐 이 정도면 저 혼자서 이렇게 누워서 갈 수 있는 약간 자원봉사 느낌? 네, 방역 준비를 마쳤고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도심과 고속도로를 주행을 해봤는데 차 굉장히 잘 나갑니다. 일단 자세한 스펙부터 말씀드리면 2.2L 디젤 엔진이 들어있고 변속기가 이제 습식으로 들어가서 좀 더 부드러운 변속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주행하면서 약간 좀 엔진 브레이크가 조금씩 느껴져요. 제가 저번 주말에 르노 캡처를 탔었는데 캡처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저속에서는 약간 누가 내 뒤통수 당기는 느낌이 들고 가속이 붙은 다음에는 뭐 확실히 이 토크가 45에 마력이 제 기억으로 200인가 그렇거든요. 이 상당히 치고 나가는 힘이나 그 가속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운전 중에 디젤임에도 불구하고 진동이나 어떤 소음 같은 거는 엔진으로 인한 것은 거의 없어요. 다만 풍절음이 옆에 차 지나갈 때 약간 찢어지는 듯한 소음이 약간은 들리긴 하는데 뭐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특히 이 좌석이 착자감이 상당히 좋아서 등을 약간 감싸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확실히 패밀리 SUV다 보니까 뭔가 다 큼직큼직합니다. 사이드미러도 큼직큼직하고 디스플레이나 계기판이나 굉장히 다 커서 운전하기가 상당히 편해요. 그리고 주행을 잠깐만 해봐도 느끼실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ADAS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나 아니면 핸들을 잡아주는 기능이나 아니면 뭐 옆에 차가 다가오거나 사물이 다가오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경보음이 들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거의 뭐 다 있습니다. 없는 옵션은 없어요. 물론 그 옵션들을 추가해야지만 가능하겠지만 그리고 지금 주행하면서 이 전자식 기어 버튼이죠. 이 버튼을 한번 써봤는데 좀 숙달이 되면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잠깐 제가 중립에 놨다가 출발해야 돼요. 네, 드라이브로 이렇게 옮겼었거든요. 근데 버튼이다 보니까 드라이브에서 바로 후진 기어를 넣을 수 있는 그 장점? 다만 조금 숙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턴을 했는데 차가 좀 커서 좀 약간 저 뒷공무니가 따라오는 느낌 들지 않을까 했는데 일체감도 굉장히 좋고 확실히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뭐 연비는 이 공인 연비가 14 정도가 되거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 가솔린이 이제 하반기에 출시가 됩니다. 페이스리프트 이전에도 가솔린이 좀 더 좋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가솔린이 빨리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 하나 아쉬운 점은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사실 하이브리드를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소렌토 때 한번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하이브리드 이야기가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언제 출시하냐라고 물어보니까는 아직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반적으로는 차 잘 나갑니다. 파노라마 선루프가 엄청 커서 거의 2열에 3열까지도 거의 닿습니다. 2열하고 3열 사이까지 이 선루프가 열리네요. 파노라마 선루프라서 굉장히 크네요. 살짝 오픈카 탄 느낌도 나는데? 오반가? 가격대가 조금 비싼 게 흠일 것 같은데 그래도 가성비가 이 정도의 기능이라면 가성비는 있다. 네, 이것으로 이 페이스리프트를 마친 신형 산타페의 시승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직접 타 보니까 페이스리프트 확실히 얼굴을 바꿔서 돌아온 만큼 바뀐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패밀리 SUV를 구입을 고민하시면서 동시에 뭐 새로운 디자인이나 아니면 다양한 옵션, 뭐 넓은 공간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구매를 고려해 보실 만한 그런 차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신형 산타페 리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TMI 특공대는 또 재밌고 새로운 차와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